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하고 소방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4세대 무선 통신 기기가 지난해에 구입됐지만 이번 참사 때 전혀 활용이 되지 못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사실이라면 왜 활용이 못 된 건지 그 이유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도의 내용은 지금까지 조사한 거는 사실로 보여지고요. 지금 더 말씀하신 거 있네? 네, 사실로 보여지고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재난통신망을 구축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효과적으로 그 구축된 재난통신망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된 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이제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그 재난통신망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관 간의 이제 사고 현장에서 이제 통화가 이제 주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그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의 그 유관기관, 가령 소방, 경찰, 그다음에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관련 부서, 자치단체, 의료진, 의료병원 뭐 이런 유관기관 간에 이제 평소에 그 통화 그룹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 버튼만 누르면 이제 그 유관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통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이제 작동이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기관 안에서의 통화는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원활하게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령 이제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명, 1,500대의 단말기가 현장에 있었고요. 그 1,500대가 이제 동시에 통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3개 그룹으로 나눠서 그 그룹별로도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기관 안에서는 그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제 통화가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은 이제 소방하고 또 의료 병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관 간의 통화에 또 사용했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구축해 놓은 무선 통신이 왜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건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해서는 작동이 안 된 게 아닙니다. 작동은 됐죠. 그러니까 재난안전통신망에 문제가 있다든가 통화가 안 됐다든가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관기관 간의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룹으로 묶어놨는데 그거를 그룹 묶어놓은 그 부분들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사용을 안 한 건지. 그 현장에서 그 부분은 이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현장에서 지역에서 이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런 훈련들도 하게 하고 막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이 작동이 안 된 건 아닙니다. 다 기관 안에서는 다 원활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밤 11시 1분에 첫 보고를 받으셨고 11시 21분에 첫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누구한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질문하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보고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대통령 지시가 21분이 있었으면 이 대통령 지시 내용이 경찰에는 전달이 안 된 건지 그것도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시는 119 상황실에서 국정상황실로 10시 53분에 전달이 됐고 파악하고 바로 11시 1분에 보고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지시가 23시 21분에 발령이 됐고 그 지시는 모든 기관에 하달이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도 당연히 지시가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시는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으니까 전력을 동원해서 이런 그 인명을 구하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찰도 11시 21분에 그 지시를 받았다는 아까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찰청장께서는 자정을 넘어서 이걸 받으실 수가 있죠? 뭐 그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건 계속 아마 언론에도 이제 확인이 됐지만 어쨌든 일부 상황관리 체제, 특히 서울청 내에서 경찰서장과 서울청 상황실이 상황관리관의 상황관리 체제와 지원도구 등에 대해서 일부 감찰에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바로 감찰을 넘어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로 전환해서 수사가 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신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사 당일 윤희근 청장이 충청북도에 있었던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왜 여기 가셨는지 확인이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는 지금 아마 지금 뭐 올라온 소식이 뭐였는데 저희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경찰청 차장 계신데 직접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뭐 개인적인 아마 용무가 있어서 가신 거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어떻게 소통하고 지시를 받는지, 참사 당일 국정상황실은 행안부 외에 추가로 어느 기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국정 상황실도 마찬가지로 119로부터 통보를 받고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총리 지시 사항을 하다를 즉시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그 상황 점검 회의에 총리께서 2차례 다 참여를 하셨고요. 다 그 이후에는 원팀이 돼서 소통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상 사고는 112와 119로 접수된 신고 모두 행안부 상황실로 전파가 되는데, 육상 사고는 119 신고만 상황실로 접수되고 112 신고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에 해상 사고 112 신고는 행안부에 들어오고 육상 사고는 행안부 상황실이 안 받도록 처음부터 세팅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상에서의 사고는 이제 성격상 재난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경의 정보가 이제 그 112로 이제 저희 재난 상황실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 육상에서는 이제 112 신고는 경찰의 사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재난하고 좀 다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법 체계상 또 보고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보를 접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 방안에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용 가능한 경찰 기동대가 용산 대통령실 및 전쟁기념관 인근에 있었는데 왜 경찰 지휘부가 이태원 현장에 투입을 곧바로 지시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사전 대비 문제, 그 다음에 11건의 112 신고 접수 외 사태 적절성 문제, 또 경력 배치 형량 등 또 관계 기관과의 적절한 협업 문제를 포함해서 제기되는 모든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기설치된 특별수사본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12 신고 기록이 공개되며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총리님 발언처럼 정부 경찰 책임론에 대해 수사,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네, 이게 초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청장께서 이미 이제 사과의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사고 직전에 많은 신고가 있었는데 그 신고가 일부 언론마다 뭐 더 다수고 어떤 경우는 79건이고 어떤 경우는 300여 건이고 이렇게 다수돼 있는데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당일날 9시부터 12시까지 전체가 317건입니다. 전체가. 근데 그 안에는 뭐 오전부터 일어난 일이니까 일반적인 112 신고, 뭐 주차 문제라든지 뭐 다른 폭력에 관련된 신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사고 발생 4시간 전 6시부터 사고 그 당시까지 22시 15분까지가 93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93건은 조금 전에 그 317건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고가 다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93건이고요. 저희가 다 그 녹취록을 다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발표하신 게 그 사고 관련해서 4시간 그 동안에 이런 밀집으로 인해서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 그 신고 내용이 이제 11건이라고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초동 조치 또는 후속 조치가 적정했는지에 대해서 수사 및 감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총리가 이번 참사 발생 및 정부 대응 조치 등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 사과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그 우선 그 이런 사과 문제와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그 경찰청장의 사과 말씀드렸고 행안부 장관님도 사과 표명을 국회 행안위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차례 국가의 무한 책임을 언급을 하셨고 또 그 부상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를 따라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무단 증축과 이번 사고의 연관성 경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법 건축물을 저희가 사고 현장에 17개의 건축물이 있는데 조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8곳이 이제 그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위반 건축물 시정을 명령하고 또 그 건축법에 따라서 그 이행을 강제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건축주들이 이제 이행 강제금을 내면서 그렇게 불법 그 건축물을 이제 운영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중대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와의 그 어쨌든 책임의 소재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많은 지적들이 있어서 아마 그 내용도 지금 그 경찰 당국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